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었냐면은 첫 시간에는 점과 점 사이 거리 맞죠? 접시 점과 점 사이 거리 어떻게 했었냐? A, B랑 C, D 사이 거리 구하세요 라고 하면 루트 X끼리 빼기 Y끼리 빼기 제곱해서 더했어요. 맞죠?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A 빼기 C든 C 빼기 A든 상관없고 이게 첫 시간에 배운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내분점을 배웠죠? 내분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랑 C, D를 M 대 N으로 내분하세요. 그러면 일단 분모는 M+N 하시고 요 MN을 X자를 거꾸로 곱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MC, NA MD, NB 내분점. 그 다음에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세 점의 평균 같은 느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점이 있다면 X1, X2, X3 각각의 X좌표 더한 거랑 Y1, Y2, Y3 각각의 Y좌표 더한 거를 3으로 나눈 거였어요. 기억나죠? 이렇게 총 3가지를 배웠고 앞에서는 두 번째로 이제 직선 세우는 방법 배웠어요. 1번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형태 ax 플러스 b 이게 기울기고 이게 y절편일 때 그래서 문제에서 기울기 얼마 y절편 얼마 이러면 이거 쓰면 좋죠. 그쵸?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 방법을 쓰자고 했었어요. 기울기 알고 한 점을 할 때 y절편이 아니라 그냥 아무 한 점을 할 때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m x 빼기 x1 여기다 넣을까? y 빼기 y1 그래서 y끼리 빼기 x끼리 빼기 x 앞에 기울기 적는 거였어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를 이용하는 거긴 한데 점 두 개를 알아요. A, B, C, D 점 두 개를 안다고 치면 이걸로 기울기를 찾았어야 돼요.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 이게 기울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사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A 빼기 C를 하든 B 빼기 D를 하든 지 맘대로 바꾸든 상관이 없거든. 근데 기울기는 A 빼기 C를 했으면 무조건 B 빼기 D를 해야 돼요. 앞에서 D를 뺐으면 앞에서 D를 빼야 돼.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외우기 힘드니까 쌤이 그냥 위에 것도 무조건 한 방향으로 빼라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A 빼기 C, B 빼기 D 아니면은 C 빼기 A, D 빼기 D 알겠지? D 빼기 B 그러니까 순서가 앞에서 D를 빼면 앞에서 D를 빼고 뒤에서 앞을 빼면 뒤에서 앞을 빼고 요걸 지키란 얘기예요. 일정하게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한 점 아무거나 골라 좀 쉬워 보이는 점을 고르면 돼요. 하기 쉬워 보이는 점을 골라서 y 빼기 y, x 빼기 x를 한 다음에 그 앞에 기울기 자리에다가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그냥 x절편 알고 y절편 알 때 물론 우리가 3번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왜? x절편은 a, 0이라는 뜻이고 y절편은 0, b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로 기울기 찾고 한 점 지나는 거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그냥 특별하게 이 친구만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하나 외워두자. 됐죠? 그래서 이 상태로 놔두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로 다른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y로 정리하시면 돼요. 넘겨서 a 곱하고 b 곱하고 y로 정리한 식 쓰시면 돼요. 근데 보통 이 문제 나올 때는 그거 안 물어보긴 해. 보통 이 형태를 이용하는 게 나오긴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까지 배웠어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활용을 좀 배웠었지. 무슨 활용을 배웠었냐? 일단 1단원에서의 활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평행 사변형이다. 근데 여기가 A점이고 B점이고 C점이고 D점이다. 근데 여기 안에 이제 미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맞죠? 우리가 해야 했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거. 그래서 B, A, 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를 무조건 사용했었고요. 맞죠? 이걸로 풀리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면 AD랑 BC랑 같고 마주보는 거 AB랑 CD랑 같다. 요거를 한번 써보면 나오겠죠. 연립방정식 하셔서. 그죠? 당연히 마름모 마찬가지예요. 마름모 똑같이 ABCD에서 1번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은 거는 맞는데요. 좀 더 폭이 넓어지죠. A, B, B, C, C, D, D, A가 모두 같아서 제일 풀기 쉬운 하나를 골라서 비교하시면 돼요. 맞죠?
무슨 얘기냐? 여기 A, 뭐 3이 있고 여기 B, D가 있고 여기가 1이고 얘가 뭐 3, 4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거 숫자만 있는 거랑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A만 미지수가 돼서 풀 수 있겠죠? 그지? A, B짜리 쓰면 안 되겠지. 여기를 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를 쓰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게 1단원의 그 활용이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활용이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어요. 삼각형이 있는데 얘를 A점을 하고 B점, C점을 할 때 A를 지나는 직선이 뭐 BC를 그러니까 ABC를 넓이를 2등분한다. 이러면 우리가 여기 BC의 중점을 무조건 지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BC의 중점을 구하여서 그거와 A를 지나는 직선을 반드시 세운다. 이런 활용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배웠던 직선 활용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무조건 기울기 비교하는 거예요.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와 CA의 기울기가 모두 같아야 돼요. 이거 풀 때도 제일 풀기 쉬운 숫자를 골라서 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래서 A, B, C 중에 내가 구하고 싶은 A가 뭐 여기 있다 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A, B와 B, C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A 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 선생님이 맞죠? 지금 어디까지 했지? 그 삼각형 그까지 했지? 리뷰를 다 한 것 같아요. 무게중심 했고 내분점 했고 삼각형 모양 이런 건 뭐 알 거고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몇 가지 빠진 게 있지만 그거는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페이지 오늘은 25페이지 같은데 맞아요? 25페이지. 자, 이번에는 활용이 무슨 활용이냐? 직선식 세우는 것 중에 마지막 절편 이용했던 식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잠깐만. 자,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 나왔어. 딱 봤을 때 이제 생각 들어야지. 아, 이거 네 번째 식이구나. 맞지? A분의 X, B분의 Y는 1. 아, 이거 X절편이고 이거 Y절편이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어야겠죠? 근데 X절편의 의미는 X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의 의미는 Y축과 만나는 점. 그래서 두 개를 연결. 되셨나요? 그 다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에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X축, Y축과 둘러싸인 여기죠? 그래서 2, 3은 6, 나누기 2해서 3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풀면 당연히 쉽게 풀어. 근데 나중에 이걸로 이걸 그리는 걸 잘 까먹어요. 그러니까 상황의 넓이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12번에 제일 끝에 4번 풀어주시고요. 자, 13번 갈게요. 13번은 x 플러스 a분의 y는 1과 x축, y축 이번엔 넓이를 알려줬어. 넓이가 6이래요. 자, x랑 이거 봐봐. 여기 1 숨어있는 거잖아요? x절편이 1인 거고 y절편이 뭔지 몰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y가 이 a일 수도 있지만 여기 a일 수도 있어. 맞죠? 내가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정확히 말하면 절대값 a예요. 절대값 a.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a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한 게 6인 건 맞는데 그래서 a는 12인 건 맞는데 이게 절대값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a가 1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2일 수도 있는 거야.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 왜냐면 우리가 넓이 구할 때는 마이너스라고 안 하고 여기도 12라고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일 밑에 3번 이건 2번, 3번 다 해볼게요. 25페이지에는 왼쪽 문제는 4번, 오른쪽 문제는 2번, 3번. 그래서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자, 오늘은 조금 이제 직선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갈 건데 직선에 대해서 뭐를 배우냐면은
1학년 때, 아니,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이런 형태, 이런 거 막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사실 가장 기본적인 직선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지금 나는 계속 y는 이었잖아. y 입장에서 기울기 할 때, y 입장에서 뭐 할 때 한 거잖아. 그게 아니라 그냥 1차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1차 방정식의 기본형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됐나요? 1차 방정식 기본형은 ax, by, c가 기본형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친구를 y로 고칠 수 있잖아. 그럼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y로 고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에서 의미를 보면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인 거예요. 맞나요? 그쵸? 그래서 얘를 잘 보면 얘들아 우리가 기울기와 y절편을 알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 맞아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y절편은 일단 여기를 지나냐 여기를 지나냐 차이야. 맞지? 기울기의 의미는 뭐냐면 얘가 플러스면 오른쪽 올라가는 거고요. 마이너스면 오른쪽 내려가는 거예요. 항상 오른쪽으로 봐야 돼. 왜냐면 x축 방향이 이렇게잖아. 이렇게잖아. 화살표가 이쪽이잖아. 이렇게 긋는 데 있는데 아니야. 화살표가 오른쪽에만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이렇게 읽어야 돼. 여기서부터 올라가냐 여기서부터 내려가냐를 봐야지. 맞죠?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에 따라서 그렇게 그리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14번 문제를 봐봐. 14번 문제를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똑같이 셈이 이렇게 생긴 애인데 일단 이렇게 고쳤어. 고쳤는데 이 친구가 서준이 잘 들어. 또 모른다 하지 말고 셋 다 양수야. 얘들아 셋 다 양수야. 하나씩 비교해 봐. 항상 선생님 뭐라고 쓰냐면 기 y절편 이거 꼭 쓰세요. 기 y절편. 자 기울기를 먼저 봐. 얘 양수래. 얘도 양수래. b도 양수고 a도 양수야. 둘이 합치면 뭐야? 양수지. 그 앞에 빽이 붙어 있어. 음수지. 뭐가? 기울기가. 맞죠? 꼭 이렇게 적으세요. 암산하지 말고 제발. 그 다음에 오른쪽 봐.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지. 합치면 플러스지. 그 앞에 또 마이너스 붙었지. 그럼 여기도 얘도 마이너스지.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는 거야. 자, y가 마이너스래. 밑에 찍어. 기울기가 마이너스래. 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리면 되죠. 됐어요? 그래서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밑에 거 2번, 3번 다 해봐요. 여기는 15번 보세요. 근데 15번은 이번 이렇게 준 거야. 봐봐. 똑같이 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정리하는 건 니네가 해요. 이렇게 되는데 자 나한테 이번에 ABC를 따로따로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줬어요. 얘들아 이런 거 나면 못 풀어요. 그냥 찍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ABC가 이렇게 있는데 얘 부호를 찍으란 얘기거든. 근데 왜 찍어도 되냐면 봐봐. 선생님이 이걸 플러스로 찍나 마이너스 찍나 어차피 답이 똑같아. 보세요. 내가 지금 A가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 그냥 A를 한번 플러스로 해볼까? 찍었어. 그럼 봐봐. 얘가 플러스면 양수 되려면 C도 플러스지. 근데 C가 플러스면 음수 되려면 B는 음수잖아. 이거랑 내가 얘를 마이너스 찍어봐. 그러면 C가 마이너스여야 되거든? C가 마이너스면은 음수 되려면 얘가 플러스여야 되거든? 이거랑 어차피 답이 똑같아. 왜냐면 봐봐.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여기 나온 얘랑 얘는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아는 게 중요한데 기울기는 AB의 곱이고 나누기니까 BC의 곱이거든요. 어차피 이렇게가 부호가 음수인 건 똑같아요. 이렇게가 음수인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둘 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로만 이렇게 찍으면 돼요. 내가 편하게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아 그냥 A는 플러스구나. B는 마이너스구나.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구나. C는 플러스구나. B는 마이너스구나. 합치면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구나. 그래서 그림이 플러스 찍고 그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죠? 사실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해주는 거야. 이거 중학교 내용이야. 그지? 지금 밑에 거 두 개도 합니다. 워낙에 모르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연습을 좀 제대로 하고 할게요.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오른 페이지 넘어갈게요. 27페이지. 여기도 사실은 중학교 내용입니다. 맞죠? 이것도 중학교 내용이에요.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직선의 위치관계라는 게 있어요. 직선의 위치관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워. 그때 뭐뭐 배우냐면 3개 배우거든요.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 두 번째, 평행하다. 세 번째, 일치한다. 맞죠? 3개를 배워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조금 세분화시키는 거야. 만나긴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거를 내가 분류를 한 거야. 됐어요. 그래서 나는 직선의 위치관계가 총 4개가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평행한 거, 즉 안 만나는 거, 일치한 거, 즉 다 만나는 거, 다 만남. 네 번째, 만나긴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수직인 거. 4가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얘 4가지를 비교할 때 우리가 뭐랑 뭐를 비교하냐면 y절편과 기울기를 비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교할 때 우리가 2가지 형태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2가지를 배웠잖아. 이렇게 생긴 애랑 맞죠? 이렇게 생긴 애랑 지금 2가지를 배웠잖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첫 번째 저렇게 생긴 애랑 정리한 애랑 정리하기 전인 애랑 배웠잖아. 둘 다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정리하기 전은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얘들아.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일단은 기울기 자체가 달라야 돼. 얘가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거나 누구야 이거? 뒤에 거야? 뭐야 이거? 거기 뒤에서 울려? 쌤 줘봐봐. 자,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거나 일치하는 케이스밖에 없다고. 그래서 일단 한 점에서 만나려면 무조건 기울기 달라야 돼. 그래서 A랑 C가 다르면 돼요. 그쵸? Y좌편 몰라도 돼요. 그냥 상관없어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 뭐 맘대로 해라 그래. 그냥 기울기만 다르면 돼. 그래서 얘도 여기서 기울기 표현하는 방법은 X 앞에 있는 개수랑 Y 앞에 있는 개수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P분의 A랑 Q분의 B가 달라야 돼. 이것만 하시면 돼요. 됐나요? 이게 기울기 의미예요. 됐죠? 비율이 다르다는 소리예요. 비율이. 2개의 비율이 달라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평행합니다. 방금 얘기했잖아. 평행하면 기울기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반대로야. 맞지? 그리고 일치도 마찬가지 얘들아. 일치도 기울기가 같아야 돼. 이해됐니?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거야. 일치한다는 건 결국엔 식이 똑같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BD도 같아야 되잖아. 얘도 제일 뒤에 있는 이 RC도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일치야. 그런데 평행하잖아? 평행은 똑같으면 안 돼. 기울기는 같지만 이렇게 일치하면 안 되고 달라야 돼. 그래서 B는 D랑 달라야 되고 마지막에 여기는 달라야 돼요. 중요하죠? 그죠? 자, 마지막 수직.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수직인 걸 내가 굳이 따지자면 얘들아. 따지자면 기울기가 어때야 되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1번처럼 내가 갖고 오면 달라야 되는 거잖아. 한 점이니까. 맞지? P분의 A랑 B분의 Q가 달라야 하는데 어떻게 다르냐는 거야. 특징이 있더라는 거야. 다르긴 다른데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 기울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래. 그 기울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얘들아. 야, 곱했는데 1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야. 그래서 오메가 정리할 때 이야기했어. 곱해서 1 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오메가 정리할 때 오메가분의 1 구하잖아. 오메가분의 1이 뭐지? 오메가 제곱
아무튼 그거부터나 오메가 바야. 맞지?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야 또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바야. 그 왜 나왔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1이어서 오메가 역수가 오메가 제곱이라고 얘기했잖아. 뭔 말인지 알아? 공부해. 오메가 정리도 영상 다 있어. 공부해. 오메가 곱해서 1 되는 값의 의미는 서로 역수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메가 분의 1을 구할 수 있었던 거야. 맞지? 둘이 곱해서 1 되는 거 어쨌든 역수 관계라는 거야. 뒤집으라는 거야. 근데 빼기가 붙어 있잖아. 뒤집으면서 부호도 바꾸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울기가 3이야. 근데 수직인 애가 있대. 그럼 나는 뒤집으면서 빼기 붙이면 돼.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기울기가 만약에 2분의 3이야. 근데 걔랑 수직이래.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수직인 관계다라고 하면 원래 거를 뒤집으면서 빼기도 붙이면 돼요. 뒤집으면서 빼기도 붙이면 돼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다. 이거 하나 새로 추가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중학교 내용이야. 됐니? 연립방정식 배울 때 우리 이거 충분히 했어요. 중2 때.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밑에 16번 볼게요. 16번에 1번 보세요. 위치관계 이야기하래요. 자, 생걸 봐. 기울기 1, 1 똑같지? y절편 1, 4 다르지? 야, 기울기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하거나 일치하죠. 근데 y절편 달라. 평행하죠. 됐어요? 2번 보세요. 기울기가 하나는 마이고 하나는 2분의 1이야. 다르지? 그러니까 다른 거 알겠어. 다르니까 한 점 만난다고 끝나야 되잖아 원래. 근데 2랑 마2랑 2분의 1은 서로 반대되면서 부호도 마이너스 아니야? 이게 수직인 케이스라고요. 이해됐어요? 두 직선이 수직이란 얘기야. 뭔 말이냐면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수직으로 만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되고 있는 거야 뭐야. 그래서 밑에 거 두 개는 해보시고요. 3, 4번 5번 볼게요. 5번은 내가 모르겠으면 얘들아, 야 모르겠으면 고쳐서 해. 선생님 저는요 너무너무 외우기 힘들어서 두 개를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럼 한 개만 외워서 고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기울기 다르잖아. 맞지? 그리고 역수이면서 마이너스 붙은 거 같잖아. 수직하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납니다. 밑에 거 7번, 8번 두 개 또 해보세요. 자, 넘어갈게요. 28페이지. 그럼 뭐 똑같아요. 자, 17번은 1번. 두 직선이 평행하다. 뭐가 똑같다? 혜진아, 두 직선 평행하다. 뭐가 똑같다? 기울기가 똑같다. 맞죠? 기울기 똑같다. 근데 하나가 y는 x 플러스 1인데 y는 ax 마사다. 그럼 x가 얼마? 이거 얼마?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거 얼마? 서진아? 1. 여기가 1이니까. 그죠? 1. 자, 3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2ax-2랑 y는 a 프로 x 10이 있어요. 기울기 같아요. 누구랑 같다고? x 앞에 있는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그래서 이것도 5번, 6번 해볼게요. 18번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1, 마이를 지나고 이거에 평행하대. 얘들아, 일단 이 말을 봐. 이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한테? 기울기가 2라는 거. 맞지? 내가 얘한테 평행하대. 얘랑 기울기가 같아. 기울기가 2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맞지? 그럼 나는 기울기 알고 한 점 알아. 우리 직방 세우는 방법 중에 몇 번째야? 기울기 알고 한 점 알아. 직방 방법 중에 몇 번째야? 몰라서 안 하는 거야? 대답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몇 번째야? 오마이갓. 1번 기울기 y절편, 2번 한 점 기울기, 3번 두 점 할 때, 4번 x절편 y절편 할 때. 순서를 딱 외워놔야지. 맞지? 몇 번째야? 두 번째야.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거 두 번째야. 그래서
y는 y 빼기 y, x 빼기 x 앞에 기울기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맞죠? 근데 나 이거 이제 이렇게 안 적어도 되지 않나? 봐봐. 선생님 앞으로 이렇게 적을 거야. y는 x 빼기 x 앞에 기울기 적고 뒤에다가 그냥 y 이렇게 적을 거야. 넘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제 이거 외우셔야 돼.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적어도. 그치? 자, 좋아요. 그래서 밑에 다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4번만 해볼게요. 자, 19번 넘어왔어요. 19번 이번에는 문제가 수직일 때 뭐 알려주는 거라고? 기울기가 뒤집어서 빼기 붙이는 거라고. 맞지? 자, 얘가 수직이야. 지금 얘가 기울기가 마일이잖아. 그럼 1 뒤집어봐야 1이고 빼기 붙이면 1이잖아. 얘한테 수직이라는 건 기울기 1로 바꿔라 이 말이죠. A가 1이죠? 됐나요? 안 한다. 자, 그럼 봐봐. 만약에 3번 같은 문제가 나와요. 위에 거 기울기 이거죠? 밑에 거 기울기 이거죠? 둘이 어떻게 하라고? 뒤집어서 빼기 붙은 관계라고. 맞아요? 그러면 앞에 거에 뒤집어서 빼기 붙여. 이거랑 같아야 된다고. 됐나요? 이거 푸는 거라고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얘를 풀려면 2a를 다 곱해야겠죠? 2a를 곱하면 이거 x자 하시면 돼요. 그죠? 2, 1, 1, 1 마마 되니까 2분의 1 또는 1인데요. 또 2분의 1 또는 1 되는지 사실 확인은 해보긴 해야 돼. 여기 y좌편 보긴 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수직일 때는 안 해도 되네. 미안.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평행이거나 하면은 뒤에도 봐야 됐어.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도 6번 2번 6번 할게요. 이거는 19번 2번 할게요. 20번 할게요. 똑같아. 그러니까 뭔 말이라고? 얘한테 수직이다? 뭘 알려주는 거라고? 기울기. 앞으로 직선에 평행하다 직선에 수직이다 직선에 일치한다 뭘 알려주는 거야? 기울기 알려주는 거야. 그지? 자, 얘한테 수직이야. 일단 이거의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난 얘를 뒤집어서 빼기 붙여야 돼. 2분의 1 뒤집으면 2잖아. 빼기 붙여야 마이너스 2죠. 그래서 기울기 마이고 점 이거 지난대요. 그럼 직선 방향 어떻게 세우냐? y는 기울기 x 빼기 2 y 더하기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제일 밑에 거 요것도 해보세요. 제일 밑에 4번 문제. 됐나요? 제가 오늘 일단 끝까지 진도 나가고 풀게요. 자, 30번 30쪽 세 직선의 위치 관계. 봐봐, 똑같은데 세 직선이야 이번에는. 방금 한 걸 또 할 거야. 세 직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셋 다 평행한 거. 야, 근데 셋 다 평행한 게 뭔 말이야? 셋 다 기울기가 같아야겠지. 셋 다 y절편이 달라야겠지. 끝이에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 뭐 당연히 두 개만 기울기가 같으면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냥 어떤 점을 동시에 지나면 돼요. 맞죠? 몇 코마 몇을 지나면 돼요? 근데 마지막 삼각형을 이룬다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얘들아, 잘 봐봐. 거기 봐봐. 그 표 보이지, 얘들아? 삼각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얘들아? 앞에 세 개가 다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행해도 안 되고요. 한 점에서 만나도 안 돼요. 자, 잘 들어봐. 세 개가 있어. 내가 이걸 삼각형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셋 중에 그 누구도 평행하면 안 돼. 셋 다 평행은 당연히 안 되고요. 둘만 평행해도 안 되고요. 맞죠? 그러니까 즉 평행하면 안 돼. 삼각형이 되려면 평행하면 안 돼. 됐지? 그리고 하나 더. 셋 다 동시에 한 점을 만나서 이렇게 되면 안 돼. 별 모양 되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갔어요? 그래서 꼭 머릿속에 두 가지 딱 박아놔야 돼. 삼각형이 되지 않을 조건. 평행 x, 눈꽃 x. 알겠어요?
한 점 안 돼. 평행 x 한 점 만나는 거 안 돼. 그럼 해볼게. 어떤 말이냐면은 이거 세 개예요. 자, 얘가 문제 잘 읽어야 돼.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한대. 평행하지 않아야 되고 한 점 만나도 안 된다는 거야. 자, 1번. 평행하지 않아야 돼. 무슨 얘기냐? 기울기가 모두 달라야 돼. 자, 첫 번째 거 기울기 마이야. 두 번째 거 기울기 3이야. 마지막 거 기울기 마에이야. 이미 다르지, 얘네 둘은. 그러면 이거랑 이것만 다르면 되지 않아? 그래서 마에이는 마이가 아니어야 되고 마에이는 3이 아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평행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A는 일단 2가 아니고 A는 일단 마3이 아니야. 두 개는 일단 오케이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돼. 근데 얘들아 이미 우리가 요 두 직선을 알고 있어. 이걸로 내가 한 점을 찾을 수 있거든? 한 점이라는 건 뭔 얘기냐? 얘네들의 해를 얘기하는 거잖아. 연립방정식 풀으란 소리야. 맞지? 풀자. YY 가감법 뺄게요. 나 밑에서 위를 뺄게요. 3 빼기 빼기 2 5x 6 빼기 빼기 4 플러스 10은 0. 즉 x는 마이 여기 집어넣으면 4 빼기 4니까 y는 0이네요. 즉 일단 교점이 마이 콤마 0이란 말이야. 얘네 둘이 만나는 게 이렇게 만나고 있다고. 맞지? 근데 적어도 이 친구는 딴 데를 지나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절대 여기 지나가면 안 된다고. 즉 마이 콤마 0 구한 이 교점을 여기 넣어봐. 그러면 x 어디 갔어? 이렇게 되지. 그때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게 되면 안 된다고. 됐어요? 지나가면 안 되니까 구한 교점을 대입한 a가 되면 안 돼. 또 3개. a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게 조건이에요. a가 안 되는 거.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루지 않도록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답이 2, 3, 2 마 3 마 2분의 1 요거 찾으면 되겠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둘 다 해볼 거예요. 요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그거여서. 근데 사실 이 문제 우리 중3 시험 단골이거든? 중3 때 이거 되게 많이 나왔어. 어려운 문제로 막 한두 개씩 나와요, 맨날. 어쨌든 그렇고요. 31페이지 갈게요. 봅시다. 아이고 이거까지 가면 너네가 할 수 있을까? 뒤에 두 개 잠깐 놔둘까? 앞에서도 풀고 할까? 일단 풀자. 쌤이 시킨 것들. 자, 요거 두 개의 얘네들의 교점이 있을 거야. 연립방정식을 풀면 교점이 있겠지. 근데 그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어. 그럼 어떻게 세우냐면 사실은 얘를 갖고 교점을 찾아서 그럼 내가 지금 기울기를 모르니까 y 그 교점이랑 기울기를 집어넣으면 되거든? 맞지? 이렇게 풀면 돼. 풀면 되는데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얘네들이 알아낸 거야. 그래서 얘네들 교점을 지나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얘들아. 우리가 연립방정식 있잖아. 이거 예를 들어서 뭐 3x 플러스 2y는 5 3x 2x 할까? 2x 플러스 6y는 8 뭐 이렇다고 쳐? 그럼 이 두 식을 빼봐. 그냥 빼. 그러면은 x 마 4y 마 3 이렇게 빼지죠. 이것도 얘네들이랑 똑같은 애잖아. 빼도 상관이 없어. 빼도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거든요. 또는 더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이 개념이야. 근데 그 더하기를 할 때 더해서 이거 곱하기 해도 되지 않아? 곱하기 3해도 그대로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냐면 두 식을 더하거나 뺄 건데 그 앞에 k배를 해서 더하거나 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빼는 거고요. 플러스 1이면 더하는 거고요. 플러스 2면 2배 해서 더하는 거고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래서 앞에다가 그냥 K를 붙이고 몇 배를 하든 어떤 식에다 K를 붙여서 두 개를 더해서 만든 식도 교점을 지나더라 이 얘기인 거야. 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22번에 보시면 P가 1,3이에요. 자, 다음 두 직선의 교점과 P를 지나는 방정식을 구하래요. 자, 교점과. 그럼 얘네들 교점 지나는 방정식은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에다가 K 이거야. 이게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야. 됐니? 근데 얘가 얘를 지난대. 대입하면 돼. x 1 넣으면 4, 18, 마7 이렇게. 그래서 OK 22니까 K가 마3 됐나요? 그래서 여기 마3 집어넣으면 끝나요. 요 계산하시면 4x 뿔 6y 마7 빼기 6x 플러스 3y 마18이 0 해서 마x 뿔 9y 뿔 11은 0 이게 답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냥 요 식을 적고 K식을 적고 대입해서 K 찾고 다시 K 집어넣으면 그게 방정식이다. 됐지? 그냥 이거는 이 문제 자체를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 4번만 해보시고 23번 볼게요.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항등식 할 때도 진짜 강조했던 건데 23번 문제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적혀있어? 무슨 값에 관계없이? K값에 관계없이. 어떻게 알았지? K로 묶어요. K로 정리해요. 그래서 K가 있는 거. 아, 근데 이걸 왜 대답을 못하는 거지 아직도? 응? 공부를 얼마나 안 하면은 이런 걸 대답 못하는 거야. 는영 하는 거예요. 맞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K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것도 4번만 해볼 거예요. 여기는 그냥 잠깐 이벤트로 들어온 보너스 개념이고요. 자, 32번 우리 라스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단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점과 어떤 직선 사이에 이 거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내가 다짜고짜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 직선을 이렇게 표현해. 이 점을 뭐랄까 PQ라고 할게요. PQ랑 저 직선 사이 거리 찾아라 라고 하잖아. 그럼 공식이 뭐냐면 분모의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도 제곱 A제곱 B제곱 분의 위에 절대값이요. 거리니까 음수 나오면 안 되잖아. 절대값 씌우고 요 PQ 있죠?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그 점을 이 직선에 대입해. AP, BQ, 뿔 C 이렇게 하면 끝나요. 됐어요? 만약에 문제가 이거랑 이거 사이 거리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 그럼 일단은 형태를 무조건 다 왼쪽으로 넘겨서 는영을 만드셔야 돼요. 는영을 만들고 나서 거리는 루트 속에 x 앞에 거 제곱, y 앞에 거 제곱, 절대값 씌우고 1 대입, 3 대입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답이 루트 5분의 4 되셨죠? 그래서 요거 24번 문제쌤 풀어준 거예요. 6, 7, 8 세 개를 할게요. 24번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뒤에 25, 26을 할게. 여기까지 하고 그냥 아까 풀라고 한 것부터 풀어주세요.